그렇게 운동장을 꽉 채운 군인들을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숨이 붙어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봤는데 숨을 안 쉬고 있으면은 그냥 천으로 덮어놓고 지나가고 이런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대. 흔한 빨간 소독약 하나 없어서 치료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해. 이 붕대가 없을 때는 그 혼이불 있지. 혼이불을 쫙쫙 찢어서 감아줬다고 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약이 보급이 되는 게 아니라 케메지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자로 보급받았거든요. 보급이 덜 들어오면은 치료한다가도 치료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좀 마음속으로는 괜히 왔나?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만약에 저였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있다 쳐도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매일매일 책임져야 하는 목숨이 최소 400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매일을 할머니는 살아내야 했어. 근데 그중 할머니가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환자가 있었대. 어떤 환자인데요? 대구 쪽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였는데 전쟁 때 맞은 총알이 이 턱 아래로 들어가면서 반대쪽 볼 위로 관통해서 나왔다고 해. 얼굴 반이 아예 함몰된 군인이 실려 오신 거야. 이게 주변에서 지켜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이 부상당한 군인 본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근데 할머니는 이 환자를 끝까지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성심성의껏 치료를 했더니 결국 다 나았다는 거야. 다행이지.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그냥 사람 하나 살리신 거네요. 정말로. 그렇게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할머니는 수많은 부상당한 군인분들을 살려내고 있었어.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정말 대단하시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살려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요? 이 할머니가 간호장교로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이 하나뿐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훈련 소행 기차를 타던 날 이 말리러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 할머니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 그것이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하는 걸 못 봐가지고 지금까지도 한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냥 그때 딱 한 번 굉장히 큰 후회가 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할머니도 내가 너무 큰 불효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까? 많이 힘드셨다고 해. 실제로 자책도 좀 하셨고. 하지만 동시에 이때가 너무 심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만 하고 있으실 수는 없었대. 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생명을 보고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대. 이런 하루하루 심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 할머니의 활동을 지켜보면은 간호장교라서가 아니라 여군이라는 특수한 존재로 받는 불편함과 힘듦도 굉장히 컸었다고 그래. 이 여군을 위한 군복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주머니에 이 머리 하나만큼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군복을 입고 이 소매를 이렇게 막 걷어 올려서 할 정도로 여군복이나 이 군화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큰 이 군화를 질질 끌면서 그것도 부산에서 마산까지 구보를 하는 고된 훈련까지 했다고 해. 그 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집 잡히고 막 까지고. 정말 불편했을 텐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간호장교에 여군에 지원하신 분이 박옥선 할머니 말고도 더 있었어. 대단한 일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처음엔 한 500명 정도의 여군을 모집하려고 했대. 근데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500명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한 700명? 100명 남짓 전쟁터였으니까. 됐을까요? 네. 지원한 사람의 숫자를 세봤는데
2,000명이 넘는 거야. 4배. 4배. 네 배. 4배를 더 넘어. 그때는 국방이 의무도 아니었거든.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그런데 전시 상황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사실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텐데 맞아. 그 용기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지. 네. 네가 한번 읽어줄래? 남자들도 무기가 없어 싸우기 어려운데 당신들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무기가 없다면 부직갱이를 가지고 가서라도 싸우겠다고. 우리에게 국방의 의무는 없지만 그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국 정신과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참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는 정말 그냥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정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존재하고 계셨다. 라는 거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박옥선 할머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그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지금 박옥선 할머니는 국가유공자 종로구 지회 회장직을 맡고 계셔. 와, 대박이다. 대단하시지. 전국의 국가유공자 지회장 중에 여성은 박옥선 할머니 딱 한 명 이야, 유일하시대. 진짜요?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죠. 아, 할머님도 이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게 이렇게 유공자분들 모이면은 그 말을 계속 버릇처럼 하신대. 총알이 우리를 피해갔다. 그때 총알이 우리를 피해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지. 또 하나 할머니가 항상 강조하시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 이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면서. 대단하시지 정말. 네. 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할머니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젊은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간호장교로다가 근무하여 많은 환자들을 내가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앞일을 내다보고 앞일을 위하여 일을 했을 때 정말로 건강도 허락할 거고 모든 거 이루어지게 정말로 청년들의 갈 길이 창백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영상을 보면은 약간 할머님 자세가 조금 불편해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사실 할머님은 2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계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열심히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이든 쉽게 남들보다 편하게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이 중요시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개인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이렇게 할머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말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도 맞아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박옥선 할머니라는 분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건강할 때, 젊을 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때 말씀처럼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